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조혜선 대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외부 강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의만 주로 하고 온라인 강의 지금 처음이라 엄청 떨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저는 킨즈테라피라는 산모 전문 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산후조리원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은 산모님 관리를 위주로 일을 하다가 사모님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사모님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가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따로 공부하고 이제는 사모님들한테 가슴까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의 소개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소개를 하려고 봤더니 머릿속이 새카매지면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사모님들한테 우선은 강의를 먼저 좀 해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오늘은 사모님들 유방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사모님들 가슴을 좀 아셔야 내 가슴이 왜 아픈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외부 강의를 나오다 보면 사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 가슴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뭐가 문제일까요?를 얘기를 하세요. 사모님들의 가슴은 네, 이렇게 생겨 있어요. 우리가 겉을 봤지 속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가슴, 이 모양은 지금 가슴의 모양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는 유선, 유관에 대한 얘기는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선이라는 거는 이 그림 안에서는 지금 소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걸붉은 모양으로 저는 포도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유선이라는 부분이고 이 유선이라는 자리에서 젖이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모님들 우리 젖을 먹일 때는 어디로 나오나요? 젖꼭지에 있는 유두, 유두에서 구멍 있죠. 사출 구멍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 사출 구멍에서 젖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들어지는 건 유선이고 나오는 건 유두에 있는 구멍이다 보니까 그 사이를 유관이라는 관이 연결돼서 나갈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사모님들 그 가슴이 왜 아프나 하면 만들어지는 자리는 우리가 앞에 정면에서 볼 때는 도넛 모양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처음에 아프실 때 유두가 아프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슴 안쪽 갈비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단단해지면서 아프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들어져서 그렇고요. 만들어진 게 나가는 유관이 잘 열려야 사모님들이 바깥으로 구멍으로도 잘 나올 수 있을 건데 유관은 우리가 관이라고 해가지고 빨대처럼 자기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30년, 40년 동안 거의 안 쓰시던 관이다 보니까 이 사이를 지나간 게 없죠. 그러니까 착 들러붙어 있어요. 착 들러붙어 있다가 모유가 생성되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될 때 점점 모양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한 번에 다 열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으시고요. 처음에는 하나, 두 개 열리기 시작하셔서 하실수록 점점 더 열리실 거예요. 우리 가슴에는 이렇게 유관이라고 불리고 유두 안에서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한 가슴당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출산 전에 모유가 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냐 하셨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왜냐면 유선이 부풀어지는 거는 저희는 이제 만져보면 사실 좀 알긴 하는데 산모님들이 아시긴 좀 힘드세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생리 때 산모님들이 생리하실 때 가슴이 조금 부풀었다, 가슴이 좀 단단해지는 걸 느껴졌다 하시는 분들은 유선이 좀 발달이 다른 분보다 좀 잘 되신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출산 후에 양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출산한 직후에 또 사실 모르고요. 출산하시고 3일에서 4일 차가 될 때부터 락토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나 좀 제대로 느낌을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 낳았다고 바로 젖을 불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출산 후 3일에서 4일이 지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젖이 만들어지고 모유가 만들어지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시는 게 시작되시는 거죠. 기름 많은 음식 먹으면 진짜 유관 막힙니다. 네, 기름 많은 음식 먹으면 유관 막히고요. 특히 또 밀가루 음식 많이 드셔도 유관이 막히게 돼 있어요. 모유는 성분 중에 지방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밀가루를 말씀드린 이유는 밀가루를 많이 드시면 혈액 자체가 탁해져요. 모유는 혈액으로 만들어져요.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유선, 소엽이라고 있는 유선 부분에 파랗고 빨갛고한 관이 연결된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혈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모유는 혈액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혈액 혈액순환이 잘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에 따라서 모유양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탄산수 먹어도 됩니다. 네, 드셔도 돼요. 뭐 임신 중에 먹는 거 영양 당연히 주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 다 안 됩니다는 아니에요. 조심해서 드시는 거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유가 특별히 나빠져요, 이거는 아니시니까 그거는 괜찮고요. 커피나 술을 마시게 되면 모유 수유 가능하신 시간은요, 한 번 정도 유축해서 버리고 난 뒤를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시간 이상 지난 후에는 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가슴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다. 우리 제일 큰 거는 가슴이 아픈 이유죠. 전몸살, 유선염, 다뉴, 이렇게 제가 아픈 통증을 3개 정도로 구분을 해놨어요. 다뉴는 조금 다른 얘기시고 전몸살, 유선염은 좀 비슷한 얘기라서 이걸 2개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식혜 마시면 진짜 네, 말라요. 근데 식혜를 마셔서 젖이 마르려면 한 드럼통 이상은 드셔야 돼서 괜찮습니다. 드시는 거에 따라서 모유의 그 성분이라든지 이거 당연히 산모님들이 드시는 거에 따라서 아이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산모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못 먹는 거는 없다, 단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되는 게 걱정되시는 거라면 사모님들 그렇게까지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한 번씩 매운 음식 드셔도 되고요. 우리 가끔 남편이 옆에서 치킨 먹고 있으면 저희도 먹고 싶잖아요. 하나 먹으셔도 돼요. 하나만. 더 이상은 안 되세요. 네.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 전몸살은 처음에 젖이 돌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기를 낳는다고 바로 젖이 도는 게 아니라 그랬죠? 3일에서 4일 정도부터 젖이 돌기 시작해요. 전몸살, 유방우려 같은 말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때 젖이 만들어는 졌는데 아까 유관이 다 열리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 가슴의 통증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잘 나가지 못할 때 아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만들어지는 양은 사모님들은 내가 모유 수유를 가장 포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량이 부족해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량이 진짜 부족해서 유선의 양이, 전량은 유선의 양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유선의 양이 정말 부족하고 전량이 정말 부족해서 아이를 못 먹이는 경우는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몸에 있는 시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일차부터 안정되시겠지만 어떤 분은 5일, 7일이 걸리시고 심하신 분은 일주일, 2주까지도 안정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시간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정말 양이 부족해서 못 먹이시는 경우는 좀 없어요. 가슴의 크기랑 모유양은 절대 상관이 없으시고요. 아까 그림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면 그림에 보면 이 노란 부분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 게 가슴에 있는 지방량이거든요. 이 가슴에 있는 지방량을 가지고 A컵, B컵, C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가슴 사이즈는 다른 거랑 상관없어요. 내 가슴에 지방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거가 내 가슴의 사이즈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젖은 만들어지는 게 유선이라고 했잖아요. 유선은 지방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가슴 사이즈랑은 전혀 상관없이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몸살은 우선 3, 4일 정도부터 생기시고, 또 하나 잘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잘 사출을 시키던 유축을 하던 직수를 하던 바깥으로, 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없어지세요. 단지 내가 그때까지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 아이스팩을 좀 사용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걸 좀 대시면 통증이 좀 경감되실 수 있으세요. 유선염은 이 전몸살에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진짜 염증이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우유를 상온에 오래 놔두면 부패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유도 내 가슴 속에서 고여져 있는 채로 오래 있으면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게 염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긴 유선염은 전몸살하고 다르게 전몸살은 가슴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전체적으로 통증이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유선염은 여드름, 사모님들 짜보셨을 텐데 여드름 짜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 빨갛게 단단하게 뭔가 만져지고 아픈데 짜면 안 나오는 여드름이 있어요. 그것처럼 내 가슴에서도 한 부위가 빨갛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열이 나면서 통증이 생기시는 게 유선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선염은 부분적으로 생긴다. 그리고 이럴 때는 사실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입니다.